예, 결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게 그 친정 엄마하고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어렸을 때 보던 엄마, 또 커서 봤던 엄마, 내가 애를 키우면서 네. 또 다시 돌아보는 엄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뭐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했겠구나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새록새록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한테 친정어머니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그 여러 번 메일을 보내서 힘들다고 아. 예,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네. 네, 오늘은 한번 그 사연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친정 엄마와 화해하고 싶어요인데요. 그러면은 친정 엄마랑 갈등이 많은 분의 사연인가요? 아, 화해하고 싶어요는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친정 엄마하고 직접 화해를 하고 싶은 건지 나의 감정 이제 덜 괴로웠으면 좋겠는지가 좀 애매한데 제목은 그냥 일단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를 볼 때 굉장히 괴로운 느낌이 든다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친정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뭐 좀 밋밋하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괴로우신 건가요? 아, 사실 이분이 메일을 굉장히 여러 번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마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 내 얘기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뭐 여러 분들이 보는 화면이라 얘기를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각색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이제 형제가 오빠하고 자기하고 둘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키우시면서 이 딸은 이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 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이 사람은 다 알아서 숙제도 알아서 하고 가방도 알아서 챙기고 학교 생활도 알아서 하고. 근데 이제 오빠한테는 모든 손이 다 간 거죠. 어려서부터 일일이 엄마가 다 결정해주고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항상 엄마의 시선이 오빠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은 오빠한테. 자기한테는 말을 안 하거나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뭐 왜 그렇게 입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이렇게 쭉 듣고 자란 거죠. 알아서 잘하는 아이면 칭찬을 많이 받았을 법도 한데 그렇지도 그렇죠. 않았던 거네요. 예, 그냥 알아서 잘하는 애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사실은 아무 관심을 안 주는 거죠. 그럼 많이 서운했겠어요, 진짜 잘하면서. 예, 근데 이렇게 너 알아서 잘하잖아 라고 하면서 관심을 못 받았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는 그냥 관심을 못 받았다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알아서 잘하니까 엄마가 특별히 뭘 챙겨주지 않았어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어떤 스토리들인가요? 보통 애 키울 때 네. 그냥 엄마로서 솔직히 어떤 애는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떤 애는 좀 덜 쓰이고 그런 애가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간다는 건 신경에서 어떤 의미예요? 뭔가 이렇게 뭘 하나, 뭐, 물을 따르더라도, 그냥 잘 이렇게, 아. 얘는 안전하게 잘 할 야무지게.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꼭 뭔가 사고를 칠 것 같고, 흘리거나 깨거나. 손이 많이 간다는 건 예. 자잘한 사고의 가능성이군요.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아이, 똑같은 걸 할 때. 상대적으로 덜 걱정이 되는 네. 아이. 근데 이제 어떤 엄마는 좀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고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로 대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엄마는 아이를 얘는 더 사랑스러워, 덜 사랑스러워 할 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알아서 잘하는 아이 외에는 별로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집은 이제 엄마가 특별히 아들한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는 온갖 것 뭐 이렇게 해서 뭐 공부할 때는 비싼 가위 붙여주고 졸업하고 나서 해외 연수 보내주고 뭐 유학도 가고 싶다는 대로 다 갔는데 본인은 나 좀 수학 못하는 것 같은데 수학학원 하나만 보내줘. 아니 혼자 하지 넌 알아서 잘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 옛날 드라마도 있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이라고? 그 귀남, 후남이. 예, 후남이, 네, 귀남이. 네. 그렇죠. 완전 그렇죠. 그런 스토리인데 실제로도 최근에도 있는 일이라는 거네요. 최근에도 있고 진행형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 네. 이렇게 한
두 집 건너 한 집씩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아들, 딸의 구도였으면, 요즘은 그거보다는 기대를 더 받은 아이와 덜 받은 아이, 뭐 부모가 좀 더 투자하는 아이와 덜 투자하는 아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뭐 그게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이 기울기가 많이 기울면서 애정을 더 많이 주는 아이와 덜 주는 아이를 나뉘었을 때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는 사실 크게 뭐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뭐 이제 애기 낳고 이제 친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공을 들인 오빠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예, 취준생이라고 하나요 요즘? 예. 예,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을 취준생이랑 엄마랑 이렇게 뭉개면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로서 어머니 쓰시라고 명절 같은 때 용돈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용돈을 오빠한테 찔러주는 걸 본 거예요. 찔러주는 걸 또 봤다면 너무 화가 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찔러주는 걸 딸이 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때 그 막혀있던 감정에 뚜껑이 뻥 하고 터졌어요. 이게.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저희 집에 이제 온 선물 중에 과일을 제일 좋은 걸 시댁에 갖다 드렸어요. 네. 명절에. 근데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동생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무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지? 뭐 이런. 이렇게 어떻게 저걸 그냥 뭐 안 보는데 주셔도 되는데. 근데 그냥 시어머니는 들어온 게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나눠주시는 그런. 근데 저희한테도 뭘 주셨는데 그냥 거기서 볼 때 우리가 갖고 간 게 제일 좋은 과일인데 그거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희 친엄마도 아닌데 막 그 차별받는 느낌. 네. 뭐 이런 차별받는 느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 딸내미는 그냥 번듯하게 잘 지내서 나한테 용돈까지 주는데 이 아들이 뭔가 안쓰러워서 네.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찔러주신 거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이제 그 날부터 이분은 매일매일 새록새록 과거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묻어뒀던 예. 일들이 그래서 하나씩.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오빠하고 여동생이면 싸워서 오빠가 때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싸우고 뭐 때려서 이제 얘가 울면 엄마가 와갖고 넌 왜 오빠같이 착한 애를 건드려서 이렇게 화나게 하냐. 네 잘못이다. 응? 이렇게 좋은 오빠를 왜 괴롭히냐.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또 명백하게 아들이 잘못할 때도 예. 눈에 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거짓말로 혼내는 거 있죠. 너는 왜 동생을 그렇게 때리니? 하지 마. 뭐 이런 그것도 거. 이제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차별이 컸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뭐 과일을 사와도 이렇게 쓱 모르게 오빠만 맛있는 거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뭘 입으면 아들한테는 야, 넌 옷이 진짜 잘 어울린다 하고 얘가 입으면 치마 길이가 그게 뭐니? 너는 무슨 옷을 입어도 이렇게 타가 안 난다. 뭐 이렇게 이제 입만 열면 독서를 계속 했던 거죠. 친딸이 아닌 거 아니에요? 너무 차별하셨는데. 살짝 저도 의심은 되지만 예. 그냥 제가 쭉 여태까지 보면 그런 엄마들이 이상하게 있어요. 그냥 아들을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딸을 미워하는 그 이제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딸이 약간 성적인 뉘앙스를 풍길 나이가 되면 굉장히 그걸 증오하고 뭐 치마 그래갖고 뭐 누구를 호리려고 하냐 뭐 너 그렇게 뭐 난잡하게 놀고 싶냐 이렇게 하고 그런 이 여성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거의 애를 그럼 사실 그 어머니와 또 다른 이면의 또 다른 문제랑 그렇죠. 결부돼서 나온 반응. 딸하고는 상관없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게 그런 분들은 그 딸하고의 관계에서만 그런 걸 보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네. 저희 어머니도 저 별로 도와주신 거 없는데
저희 친척들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애 다 키워준 줄 아세요. 그래서 그냥 다 키웠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냥 제3자 심지어는 가족들도 아빠나 오빠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어렸을 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은 이게 무슨 일이다 하고 이게 통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알아서 잘하면 돼, 알아서 잘해야 돼 하면서 이제 대학에 가서는 학자금도 다 자기가 벌어서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빠는 엄마가 주는 돈으로 뭐 연수도 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 의미가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분은 어머니한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셨나요, 결국? 이제 감정이 이제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말이 나오게 되죠. 엄마 나한테는 왜 그래? 오빠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니? 이렇게 했대요. 너무 억울해요. 너는 옛날에도 그러더니 여전히 속이 좁구나. 애가 그렇게 삐딱하게 세상을 봐서 어떡해. 기대하진 않았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들어도. 그렇죠? 예. 우리가 모녀 관계도 아닌데.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또 그걸 빌미로 또 이제 다른 공격을 해오시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엄마가 나를 공격했구나 하는 게 또 떠오르는 거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되게 이상한 거죠. 아무 일이 없는데 마음은 지옥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애들도 잘 크고 뭐.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옛날 일을 꺼내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굉장히 얘 왜 갑자기 왜 이러냐 뭐 이런 반응이실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했던 독서를 이제 그대로 뭐 네가 그렇지 뭐 그래 네가 한 번이라도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냐 뭐 아니 네 오빠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동생 돼갖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은 이분은 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엄마하고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하는 게 방법이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뭐 용서를 해라 뭐 이런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용서에 대한 정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수준까지 잊어버리는 거. 저는 그게 용서라는 데 동의해요. 네. 근데 뭐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품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예, 저는 부족한 인간이라 절대로 그럴 수 없고요. 이렇게 그래 내가 이제 기운이 빠져서 너를 저주는 더 못하겠다. 네가 잘 되라고는 절대로 말 못해 뭐 이런 정도.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끝나는 거 정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네, 많죠. 네. 네. 예, 저는 되게 화가 났던 부분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면 또 나는 사과도 안 받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더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 공격이에요. 네. 그것도 네. 공격이군요. 그렇죠. 상대방을 나를 화나게 하는 건 그냥 공격이라고 느끼시면 돼요. 감정이 훨씬 더 정직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엄마 내가 이랬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그때 몰랐어 너 속상했지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90%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네. 왜냐면 나는 그때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그럼요. 예. 그렇죠. 난 쟤를 미워할 거야 해서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너는 뭐 도대체 뭐 키워놨더니 뭐 엄마 몰라 이런 얘기들 뭐 네가 지금 다 키워놨더니 너가 지금 돈 많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뭐 네 오빠가 저러고 있다고 뭐 우리를 우습게 보냐 뭐 이렇게 정말 더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하죠. 근데 뭔가 그러면은 그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그 과거의 기억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게 진정한 용서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도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 일을 굉장히 여러 번 메일을 보냈다는 건 그만큼 괴롭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뭐 내가 옹졸해서라거나 내가 받은 학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게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런 건 뇌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한데 우리의 감정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감정 중에 제일 큰 게 어릴수록 커요. 이렇게 좀 깊게 각인이 된.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별 자극이 없을 때 느꼈던 감정은 고스란히 그대로 이제 뇌 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 뇌 속에 들어가는 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못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뒀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은 이렇게 시대 순으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크기 순이라고 합니다. 크기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장되어 있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비슷한, 그때를 느꼈을 때랑 비슷한 자극이 가해지면.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물려서 너무 무서워. 그럼 걔를 볼 때. 네. 화들짝 놀라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감정이 그 안에 묻혀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조성되면 그 감정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랑 나랑은 지금 엄마랑 나랑 대치하는 게 아니라 그 10살 때 나, 그 30대 때 엄마하고 대치하는데 엄마는 이미 70대고 나는 뭐 30대야. 그럼 이렇게 정말 애들 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은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그렇죠. 지금 예. 과거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어린 마음으로 엄마 너무했어, 뭐 왜 나한테 그랬어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 노인이 된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옛날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감정이 우리가 살아남는데 필요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불안이라는 감정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반복해서 어떤 경험을 해서 불안이 낮아진다면 사자가 와서 무서워서 피했는데 그 다음에 덜 무서워 이러면 죽잖아요. 그죠. 애가 50점을 받아왔는데 큰일 났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50점을 받아왔으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감정은 늘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시제나 달력이 없어요, 감정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는 거랑 큰 상관이 예, 없다. 그냥 그 형태 그대로 있다가 튀어나오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떨 때 엄마들이 내가 애랑 똑같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예. 그런 의미. 아이랑 똑같이 어느 순간 뭔가 얘가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은 누구야 숙제를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너 진짜 숙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애를 죽일 일이 아닌데 왜 그랬지 하는 거는 그 좌절에 대해서 전혀 참을성이 없는 그 시기에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네. 소리 안 지르시나 봐요? 저요 소리를 많이는 저는 그걸로 협상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자꾸 어린 시절에 동생과 협상했던 게 내가 이걸 하면 넌 이걸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지금 거실을 치울 테니 너는 집을 치워라 뭐 이런 게 안 하면 확 화가 나요. 네, 그게 제가 보통 엄마들은 애들 방도 잘 치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게 어린 시절에 제가 맨날 그게 주요 이슈였거든요. 동생하고. 크죠, 어린애들한테 큰일이죠. 나는 이불을 개는데 너는 왜 안 개니?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럼 결국 누가 개요? 그래서 되게 계속 싸웠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분리하면서 방을 분리하면서. 네, 방을 분리하면서 해결이 됐지. 해결 못. 근데 애들이 안 치우고 있을 때 엄마가 초등학생 딸아들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언니가 동생을 보는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 치우는 장면에서 확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네. 저의 경우는 그렇네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해. 이불 누가 개냐 이런 거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개고 뭐 내일은 네가 개고 이거 규칙을 아무리 정해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불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불 안 개는 게 불편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죠. 동생은 제가 싫었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불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게 싫었었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동생은 지금도 좀 어지르고 사나요? 계속 그랬는데 결혼하고 뭐 이렇게 정리정돈에 대한 책을 읽더니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요즘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동생이 상관없는 사람인 게 아니라 책임을 일차적으로 언니가 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 네. 예, 이를테면 엄마가 와갖고 방을 왜 이렇게 안 치웠어? 라고 할 때 눈길이 누구한테 더 먼저 머물겠어요. 그러네요. 제가 더 많이 막 이렇게 책임감을 아, 느꼈던 것 그렇죠. 같긴 예, 해요. 큰애 비극이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아무리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이래도 정작 상처받은 건 몇십 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은 그때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위로받으면 되겠죠. 네. 근데 이미 둘 다 서로 네. 세월이 지나서 변해버렸는데 네.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뭐 화해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그러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네, 가야 될까요? 제가 뭐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건 10살짜리 나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 안에 지금의 나도 있지만 이렇게 쭉 역사적인 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내가 뭐 예를 들면 35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지만 이거는 얘 감정이야. 지금 이 상황하고는 상관없어. 저기 있는 저 70대 된 엄마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우리 엄마는 참 나빴어. 이렇게 하고 시제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 계속 주입을 그렇죠. 시켜주는 예, 거네요. 예. 내 감정에 대해. 그래서 뭐 요즘은 침대도 있고 이불 꼭 안개도 돼. 네. 뭐 이렇게라든지 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게 감정 덩어리에 하나로 몰입하지 마시고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고 근데 이렇게 계속 현재 엄마랑 싸우다 보면 싸우고 나서 또 죄책감이 들어요. 맞아요. 나 이렇게 못됐나? 아니 그래도 엄마가 키워준 사람인데 또 어머님이 또 연세가 드셨잖아요. 예전에 예,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또. 엄마나 아버지가 기운 빠지면 뭔가 이렇게 허무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되게 나한테는 중요했던 시기에 그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실은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를 또 평생 안고 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은 이렇게 다 네. 이게 기억에 저장되는 거니까. 네네. 그럼 이제 상처를 안 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 네. 부정적인 감정 반응과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이렇게 같이 쌓아간다. 그래서 왜 우리 은행에 잔액 보면 좀 넣어두면 플러스로 올라가고 좀 네. 뺐으면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쭉 마이너스 되는 이거를 피하시면 되는 거죠. 좀 마이너스가 돼도 다시 잔액을 채워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는 딸한테 플러스 없이 마이너스만 주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맛통이 바닥을 다 드러내고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이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비율을 잘 조화롭게 네.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네. 된다. 근데 좀 화내고 뭐 화 안 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 갖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어서 웃고 한번 쓰다듬어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랑 거죠. 표현도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신경 같네요.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 부모에서 받았던 그 괴로운 기억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시절부터 저장되어 온 그냥 과거의 경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계속 시제를 넣어주시는 게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비율을 잘 분배해서 주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더 그 메일 주신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과거의 감정이 너무 크다 보면 이게 분리도 안 되고 이성으로 제어도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감정은 어쨌든 여기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 자주 만난다면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가서
뭔가 대화가 많이 오가기 전에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모 자식 간에 뭐 효를 하네 안 하네 이런 게 아니라 정신건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뭐 누가 먹으란다고 계속 술 먹고 그럴 수 네.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신건강, 지금의 나의 정신건강은 애들을 위해서 꼭 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접촉 뭐 횟수나 정도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